상철은 경쟁자인 광수에게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도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했죠. 옥순한테는 호감을 표현한다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속궁합 이야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상철은 좋은 뜻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광수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상대는 왜 계속 불편해했을까요? 두 장면을 함께 보면 같은 문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화를 상철, 옥순, 광수 3자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서도 관계를 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은 영식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 광수님께 대화를 신청을 하죠. 자, 그래서 상철님은 이제 광수님께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다. 근데 이 광수님 입장에서는 좀 벙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뭐 그런 발언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옥순에게 한 말이지 광수에게 한 말은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상철이 이제 뭐 급발진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었어요. 3화 때 데이트에서도 혼자 이게 반갑다고 할 일인가라고 한다거나. 근데 그것들도 잘 들여다보면은 광수 나와! 나랑 붙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상철이 돌발발을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상철이 그 고함 지르는 씬에서 왜 광수님한테 말 걸었는데 당신이 왜 내 말을 안 받아줬습니까? 라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직접적으로 상철이 광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없단 말이죠. 결국 상철이 광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옥순이랑 데이트를 했을 때 한 말이지 광수에게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수 입장에서는 이제 벙찌는 거죠. 갑자기? 뭔가 나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왜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힌 거 없을 것 같은데? 짐작은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에 광수가 지금처럼 자신을 이제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한테요? 라고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철이 얘기를 하죠. 조금 어쩌면 이제 상철도 간접적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제 저녁에 이제 광수님하고 옥수님이 상당히 힘겹게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상철님이 나도 모르게 형님의 기회를 많이 뺏고 있었다. 너무 나만 생각했나? 라고 하면서 이럴 때 이제 광수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뭔가 사과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많이 시간을 뺏은 건 맞지만,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요, 지금 상철이 광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는 결국 옥순과 관련된 거기 때문이죠. 순수하게 광수에 대해서 뭔가를 사과한다기보다 시간을 뺏었다. 근데 그거는 남자답게 내가 대화 신청을 해서 그런 거다 라고 논리가 연결이 되고, 광수 입장에서는 약간 엎드려 절받는 기분. 그래서 실제로 상철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님한테 감정이 상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었다. 광수도 이제 또 벙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손으로 가리키십니다. 저한테요? 뭐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라고. 그렇게 느꼈으면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라고. 자, 그래서 점점 상철은 처음에는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광수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얘기가 바뀌어요. 옥수님이 불편했으면 나와 대화하는 걸 끊었겠죠? 그냥 안 끊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사과했을지 몰라. 근데 그건 잘 생각해보니까 옥순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수님? 이라고 광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굳이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될까요? 라고. 옥순이 날 더 좋아하는데 말이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 광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끝내 광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분 나빴다. 왜 상철이 그런 식으로 말하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오해가 있어서 아쉽게 됐지만 잘 풀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고 끝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철 씨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자, 거기에 대한 저에게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약간 상철 씨랑 비슷한 경향인데요. 상철 씨는요, 너무 옳다는 생각이 강한 게 아닐까요? 근데 관계라는 거는, 저도 많이 놓친 실수인데, 옳다는 것만으로는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제 숨구멍을 준다는 거죠. 근데 상철은 첫 번째 이 생각이 두 번째 생각을 눌러버리면서, 내가 옳아. 솔로 나라에서 대화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렇지만 옥순을 포함해서 광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이죠. 즉 옳다 그르다는 이분법이잖아요. 근데 배려라는 거는 스펙트럼이거든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상대방이 불편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선 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상철은 자기 행동을 쫙 밀어붙이면서도 여전히 나는 옳다는 그 범주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1에서 10 사이에서요. 상처는 10만큼 행동해도 나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배려라는 거는 사실 3에서 끊는 게 좋았을지도 몰라요. 옥순이 이제 힘들어한다거나 광수가 불편해한다거나. 근데 상처는 이제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 나는 옳으니까. 나는 10까지 쫙 밟아도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그 차이점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 자, 그러면 왜 상철은 자꾸 옳다는 것을 자꾸 이제 밀어붙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광수랑 대화할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방송에서 그런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제 광수한테 말씀을 하시고, 잘 보면 결국 상철도 그쵸, 내가 옳기 때문에 광수 당신이 기분 나쁜 거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행동이 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하든 안 미안해하든 잘못했든 안 했든 사과하는 게 맞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왜 상철은 집요하게 이 옳다는 것을 자기가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걸까? 왜 그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기 때문에 상철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조금 그 해석도 타당하지만 저는 다른 해석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철 씨가 본인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알 수 있었으나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는 걸 밀다 하기보다는요. 어떻게 배려를 하고 배려를 받는지를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상철의 행동을 잘 보면 심각한 악의는 없어요. 말을 좀 이상하게 하고 좀 특이하게 해서 문제지 지금도 어쨌든 광수에게 사과를 하려고 한다거나 나름대로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지합니다. 즉 그는 충분히 자기 행동을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멈춰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는 한 가지 잣대만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이제 두 번째 축으로 이제 배려라고 보거든요. 내가 옳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10에서 3만 얘기한다. 2만 얘기한다. 뭐 사주본 얘기 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뭐 앞이마라든가 속궁합이라든가 그런 말 하지 않고 24일에 내가 누군가랑 잘 될 것 같다는 것만 얘기한다.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해보니까 이것이 함께 사는데 좋다더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옳다. 내가 들었던 바, 내가 욕망하는 바를 쫙 밀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상철이 옥순과의 대화 장면에서도 계속 상철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퍼부어요. 뭐 나사 이야기, 스페이스X 이야기, 집 이야기 등등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상철은 집요하게 광수에게 사과를 하러 가면서 그 사과를 광수가 받아주길 바라면서도 순간순간 올라와요. 내가 옳다. 난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실 두 개는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기준인데 말이죠. 누군가를 배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랑 옳다 그르다는요. 병존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교차점을 찾아서 행동하면 되는데 상철은 현재 한 가지 기준밖에 없으니까 계속 좌충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상철 씨는 있는 그대로 나는 존중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엎드려 절박히식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옥순과의 태도에서도 옥순을 이제 배려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있고 옥순 누나 날 받아줘 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은 날 존중해줘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철 씨가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너무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이 욕을 하기 때문에 또 마냥 상철 씨를 옹호하기만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옳음과 배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날 상철과 광수의 대화 장면 앞서에 있었던 다른 장면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철은 옥순과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속궁합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상철과 이제 난감해하고는 옥순의 모습. 여기서 이제 어리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옥순님은 계속해서 상철님께 실망했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계속 하시죠. 중요한 거는 그 상철님이 이제 그것을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도 옥순님께서 상철님이 과연 그렇구나 지금 옥순이 생각보다 나한테 감정이 좋진 않구나 라는 걸 느꼈을지. 그래서 옥순님의 자세를 보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손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다쳐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어떤 관계가 흘러가는 데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꼈으면 손에 힘이 좀 빠졌겠죠. 사실 옥순님은 이 상철님과 있을 때 거의 계속 이 자세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카페에 도착해도 계속 상철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난 재미없는 사람 아니다. 근데 사실 옥순이 핵심적으로 이제 재미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데이트 상황이 재미없는 거지 사람이 재미없다는 뜻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람은 진중하다 했죠. 그리고 너무 진중해서 늘 이제 약간 톤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한 거지. 상철님의 이 재미없다는 해명이 어떻게 들릴지 오히려 그것 또한 이제 하나의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옥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재미없다 생각하면 재미있게 하면 되는데 억지로 지금처럼 재미있게 하려고만 하지 자연스러운 재미를 좀 느껴해달라고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다시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맞지 않냐? 틀린 말 아니에요. 완전 틀린 말 아닙니다. 남녀간의 관계에서는요. 근데 옥순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너가 나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광수가 다른 사람한테 간다 해보자.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바로 그 태도가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친 행동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 행동이 어떤 거친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거잖아요. 즉 특정한 행동은 사실은 원인보다는 그 증상을 이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옥순이 궁극적으로 짚고 싶어하는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라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옥수는 이제 광수 편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뭐 광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이 날 수가 있지. 뒤져 말하면 상철 입장에서는요. 늘 광수가 소환이 되는 거고, 옥순도 잘 보면 다른 남자들을 얘기할 때 늘 광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저는 옥순이 광수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철님 말씀하시거든요. 순간 광수님을 이제 편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 옥순님도 지금 광수님은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광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옥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철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둘이 합치면 난 이렇게 봐가 아니라 광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라고 하는 거는 광수를 변호하는 거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수는 이제 뭐 편 안 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철은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운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옥순도 잘 모르는 이제 제3자 이야기를 자꾸 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상철 편 들면 같이 이제 광수를 욕하겠다는 건데 그게 뒷담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마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거의 옥수는 이제 먹지도 않더라고요, 차를. 그래서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상철은 반대로 이제 뭐가 잘 안 맞았던 것 같다. 분위기를 풀려고 과하게 하다 보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특정한 행동에 뭔가를 이제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6화나 7화 시점에서는 이 말은 전체적으로 내가 당신과 계속해서 교류를 해본 결과 더 이상은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말이긴 하죠. 그리고 동시에 상철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나도 좀 불편했었는데 그 불편했던 게 좀 사라진 것 같다 라고 또 인터뷰 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거는 어쩌면 상철 또한요. 어떻게 보면 옥수를 처음 이제 좋아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되게 사소한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냥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2화 때. 네, 그 대화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어쩌면 상철 또한 옥수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렇게 된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철과 옥순이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상철은 이제 계속 들어오라고 하지만 옥순은 이제 거부를 하고 딱 문 앞까지만 안내를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돌아온 옥수는 광수가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실제로 또 광수님은 그 이전에 찾아와서 이제 정희님께 나왔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는 등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였죠. 자, 또 재밌는 게 있다면 그러한 이제 광수를 보면서 순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원래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냐고 밑에 앉아있던 순자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순자는 광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옥수님이고요. 네, 정숙 등 다른 사람들도 이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옥수는 원래는 이제 쉬려고 했다가 또 광수님이 옥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옥수는 찾아와서 대화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수님과 옥수님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일찍 와서 그런 거다.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등 좀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근데 문제는 옥수님이 또 경수님을 보면서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광수가 있는 데서 얘기한다? 뭔가 조금 애매해요. 왜 경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환이 되는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옥순이 한 번쯤 경수와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한다. 근데 그걸 굳이 광수가 있는 데서 해야 될까? 그래서 어쩌면 광수와 옥순이 생각보다 아직은 사이가 단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도 애매하긴 해요.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마음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서 이제 잘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경수를 굳이 불러야 될까? 만약에 옥순이랑 광수랑 가고 있는데 광수가 이제 순자를 불러갖고 잠깐 이따 얘기 좀 할 거예요 라는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옥순과 광수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 옥순은 이제 명확하게 밝히죠. 이제 상철은 쉽지 않겠다. 이걸 이제 제3자에게 밝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광수는 옥순이 이제 제일 맞다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드디어 옥순이 네, 제가 4화 때 말씀드렸던 두 사람 사이에 왜 일찍 그 이제 이혼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관계가 애매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했는데 드디어 옥순이 이 자리에서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짧게 이제 결혼하셨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4화 때 데이트를 했을 때 소홀했다는 말에 이제 벙찌고 있는 옥순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자 이제 광수가 나름대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상대방 측에서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나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이제 그럼 상대편이 왜 그렇게 준비를 할 만큼 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끝까지 캐물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그렇죠. 나름대로 광수는 그 관계를 좋게 풀려고 했지만 상대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그냥 보내줬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옥순도 그래 이거면 됐다 하면서 이해됐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옥수님도 이제 대화도 순조롭게 되고 걸렸던 부분도 풀렸고요. 이런 관계가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긴 했어요. 잘 풀려나가는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는 이제 옥수님과 강수님이 뒤에서 이제 대화를 마치시고 네, 자리로 거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옥수님의 행동이 조금 의아하긴 해요. 굳이 상철님한테 괜찮아?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분명히 옥수는 저번에 두 사람이서 대화했을 때 이제 거리를 둬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옥순도 그렇고 뭔가 거리를 좀 오해하게끔 하는 행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화 장면에서 옥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영철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상철님께서 옥수님이 나를 엄청 챙겨줬다. 그래서 감동이었다. 그 얘기를 쭉 듣던 영식님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옥순에게 호감이 생긴 이유가 뭐냐? 저도 그 이유가 되게 많이 궁금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영식의 궁금함과는 별개로 서로 오버하고 있으니까 서로 불편한 것도 서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서로 거리를 두고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옥수님 오기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근데 다만 이번 조금 출연자들은 상철이 말 다 믿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구나. 상철 입장은 그렇구나이지 더 개입하거나 더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옥수님이 돌아오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MC들도 뭐라 하죠. 왜 자꾸 소화제 같은 걸 갖다 주냐. 오일하지 그러면. 그리고 동시에 옥수님의 행동도 조금 의아해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 옆에 광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수님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대화가 사주 이야기로 이제 번지게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영자님이 이제 사주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함으로써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상철님이 또 말씀하시죠. 난 이제 촬영 직전에 사주 보고 왔는데 그 광수님도 옆에서 같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마가 좀 튀어나와 있는 여자랑 잘 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광수님이 거의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이거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플러스 굳이? 그래서 옥수님도 대놓고 말하시더라고요. 지금 날 얘기하는 건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철이 이제 설 넘어버립니다. 이 안에 속궁합도 있고, 속궁합이 엄청 잘 맞는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옥수님이 약간 당황해서 일어나고, 광수님도 이제 말을 잊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상철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아무리 돌싱편이 하더라도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들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방송상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것 떠나서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박아버리면.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상철의 이 말이요. 내가 옥순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옥순이 소외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작 옥순을 위해서 한 그 행동이 옥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행동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면 옥순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내가 사주 얘기를 하면서 당신과 나는 운명으로 엮여있다 라는 말 하면 옥순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옥순을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드는 말이죠. 그런 성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되게 민망한 순간들이죠. 실제로도 이제 경수님 웃음을 참지 못하고 영자님은 이제 혀를 깨물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한층 더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상철이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옥순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그 불안을 희석시키고자 어떻게든 옥순을 빨리 확정을 짓고자 하지만 관계라는 거는 이제 확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좋은 느낌, 말로 할 수가 없는 그 느낌들이 관계를 확정 짓는 거지 단단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먼저 나서서 선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러한 발언으로 선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옥순 입장에서는 저런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게 된다면 내가 상철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했을 때 또다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한번 일어났던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이러한 상철의 행동 근저에는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해서라도 미래하겠다고 하는 그 상철의 불안함이 재촉을 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속공합 발언이 옥순과 자신을 연결하고 싶은 조급함이 먼저 올라오면서 그 말을 듣는 옥순의 입장이 뒤로 밀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시 화면이 이제 전환이 되어서 혼자 있는 상철을 약간 왜 그러나라고 싶어서 좀 영식님이 같이 대화를 신청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조금 돌싱들이라서 상철의 좀 돌발 행동에 대해서 다른 기수였으면 막 싸우고 난리가 났을 텐데 조금은 뭔지는 모르지만 상철도 저는 저렇게 독특하게 행동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상철의 행동에 대해서 같이 들이받거나 그런 행동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상철, 광수, 옥순 3인을 중심으로 이번 6화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숙, 영식, 영수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만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치기 개는요, 양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쉬고 있을 때도 계속 짖고 뒤처진 양을 앞으로 밀며 자신이 맡은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양치기의 행동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밀려나고 몰이를 당하는 양들에게는 잠시 숨을 멈추고 호흡을 고를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관계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과 상대가 그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철에게 필요했던 것도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옳더라도 상대에게는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기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핍은 행동을 이해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행동으로 불편해진 사람의 경험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상대를 내가 옳다고 믿는 곳으로 몰아가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속도를 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로 풀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